안녕하세요. 저는 서감제 시조창 강의를 유튜브로 영상을 찍게 된 김령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제1강 서감제 시조창을 가리키면서 찍게 된 동기는 많은 분들이 서감제 시조창을 사랑하시고 애창하셔서 유튜브로 이제 전승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올렸는데 보니까 서감쌤한테 직계로 이렇게 제자로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선생님을 거쳐 이리 배우다 보니까 조금 이론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서 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법이 저건 아닌데 하는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르게 전승하자는 목적에서 그래도 저는 선생님들 직계 제자로서 서감생님과 또 우리 건일지 대구 문화재 5호 가곡 보유자이신 선생님 거쳐서 대구서 김지준 쌤이나 이상술 쌤 많은 전문 선생님들 박태가 쌤까지 해서 배워서 제가 이제 다 일일이 이론으로 다 배우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 이 소리가 나지? 왜 여기는 소리가 유빈중년대 소리는 글자는 하나지 하는 부분을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이론으로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은 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소리로서 선생님들한테 구전심수로 배우고 듣고 따라 부르고 이런 식으로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는 민요나 판소리처럼 다르게 딱 입으로 부르는 걸 보고 듣고 이렇게 따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조는 이렇게 유빈중요가 있고 다 이렇게 이게 이 번호가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지만 이게 창법이에요. 그래서 율려상조법이 다 있고 우리가 유빈중요라든지 접는 소리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불러야 되지. 만약에 지나가더라도 내가 실수를 해가 놓쳤다 하는 건 알아야지. 그냥 그게 맞다고 해가 따라 부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조창은 절대로 따라 불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책대로 악보대로 불러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가르치면서 몇 군데 빠뜨리거나 아니면은 좀 엉터리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뭐 해보고 싶은 마음에 열성만 가지고 또 뭐 유튜브를 찍어 올린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조창은 따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따라 부르더라도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왜 이 창법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 창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선일후삼이 뭐고 선삼후일이 뭔지 알고 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는 가요는 여러분들이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콧소리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조창에서는 절대로 콧소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발발성도 안 되고 콧소리도 안 되고 이 두 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선생들이 심사 비리를 저지르면서 발발성이고 콧소리 나는데도 1등을 준 경력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제가 좀 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 미움도 좀 받고 했는데 바르게 배우자는 뜻이지 그 사람들을 원하지다든지 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시조창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 하는 거를 알고 아시고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정가락 하는 거는 가곡 가사 시조창인데 그죠? 가곡이라 하는 거는 또 여자가 부르면 여창가곡, 남자가 부르면 남창가곡, 또 가사는 남녀가 다 부르면서도 가사는 사슬이 긴 것, 민요로 말하자면 창부타령 가사 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가사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역금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좀 사슬이 많은 거, 가사가 많은 거를 갖다가 가사라고 해가 12가사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또 문화재로 41호로 중앙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또 가곡은 30호라 해갖고 중앙문화재로 또 남창가곡, 여창가곡 다 3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창가곡은 거의 속청으로 해요. 속청으로 하지 콧소리가 아닙니다. 이 하듯이 귀신 소리처럼 그 귀곡성 같은 소리를 가성으로 이 가는 그 음이 거의가 95%, 95%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사발하고 여자는 밖으로 내돌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소리를 크게 지르지도 못했어요.
칠거지약도 있었고 굉장히 옛날에 여성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남자들은 또 일어나라 하고 또 우렁차게 막 복식호흡처럼 우렁찬 소리를 내야 하는 게 또 남자입니다. 그런 소리를 가지고 부른 게 남창가곡입니다. 그래서 남창가곡은 속청이 거의 없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 있을지언정 속청을 소리 전문적으로 내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우렁차게 부르는 거 남창가곡인데 우리 시조는 그거를 갖다 다 혼합해서 여창 남창의 목을 혼합해서 건목, 속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목은 건목대로 분명히 해줘야 되고 속목은 속목대로 해줘야 되는데 막 지름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부르는 거 보면은 이런 음으로 빠라 이렇게 바라마카를 빠라 이렇게 부르는 여성들도 없잖아 있어요. 빠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빠라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제대로 좀 가르쳐 드리자 싶어서 아무래도 저 또 이제 38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대구 경상도에서 자기들의 경력을 속이지만은 솔직하게 저는 이제 그 경력을 가지고는 대구 경상도에서 제일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 또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야무지게 배웠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 그 제가 야무지게 배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승을 하고자 전통 서감제 정가 전성 보전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찍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감제라 하는 거는 서감 선생님 호가 서감 정경태 본 이름은 정경태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호가 서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호를 따라서 서감제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악 기악을 하는 분들은 대금을 분다든지 뭘 아쟁을 한다든지 이런 악기를 다룰 때는 류라 그럽니다. 류 땡땡류 조제구류 뭐라고 이렇게 하듯이 류자를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하는 우리처럼 소리를 하는 데는 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요 같은 경우도 경기 민요, 서도 민요가 있지만 경기제, 서도제라고 하거든요. 판소리도 서편제, 동편제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가도 시조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소리니까 서감제라고 합니다. 그 왜 째지 째하고 류가 뭐지 이러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예,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감 선생님이 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이보도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거죠. 이보는 선율보입니다. 이렇게. 예, 선율보로 되어 있어. 그죠? 선율보로 되어 있고 또 이거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가 있죠. 이보는 정감보입니다. 정감보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조를 하다 보면은 지나가면서 듣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정감보라 하는 거는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우물정자를 해갖고 사회간제에서 정감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서감 선생님도 이 정감보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대로 배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한문이고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어갖고 노인분들이 보기도 그렇고 따라 부르기도 그렇고 이래서 또 한문으로 내나 유빈중녀 뭐 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아동들 학생들한테는 또 학생들이 한문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초등학생들은 사실 한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감 선생님이 착안한 게 이 뒤에 보이는 이제 선율보 이렇게 오선보라죠. 오선보를 우리는 선율보라 합니다. 오선보는 선이 5개 있어서 높은 자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선보지만은 우리는 선이 굳이 필요 없는 선은 빼버리고 2선이나 3선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선율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조를 10년 한 사람도 선율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조를 한다고. 시조를 처음 할 때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시조라 하는 거는 평평하게 그냥 지금 제가 말하듯이 이렇게 평상적인 목소리로 부르는 게 평시조입니다. 내가 목 좋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랬어요 이래 안 하잖아요. 충고 이래 안 하잖아요. 그냥
충과 말하듯이 충과 이랬으면 그냥 그 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목 좋다고 너무 높게 뿌리면 속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조를 배울 때 처음부터 발발성 콧소리는 안 된다는 거, 그걸 분명히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야무지게 자기들이 배울 때 배우셔야 앞으로 그게 습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조락 하는 거는 초장, 중장, 종장,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은 배웁니다. 그죠? 3장. 그 육구락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자, 충강이 90일인데 요 끊어지고, 꽃볼날이 몇 날이며, 끊어지고, 인생이 100년인데 끊고, 소년행락이 몇 헬런고 끊고, 아마도 화장춘 인장수는 끊고, 도양난인가 하노라. 여기가 6구. 그래서 1929, 초장에 1929, 중장에 3949, 종장에 5969. 그래서 시조의 형식은 3장 6구다 하는 거, 요 정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조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은, 자, 요게 쭉 빼는 소리가 있죠. 요 선 물고 위에 올라가가 있고, 선을 물고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요게 기본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조에 거의 이제 50%는 되는 겁니다. 모든 시조에 이 창법이 있기 때문에 빼는 소리, 뜨는 소리, 흔드는 소리, 이렇게 뜨는 소리, 흔드는 소리를 묶어서 전성이라고 가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성, 요성, 흔들요자, 떨전자 해갖고 전성, 요성이 있습니다. 뜬다는 거죠. 전성이라 하는 거는. 자, 이게 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선을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것도 창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조를 가리키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거기 보면은 표가 안 납니다. 반드시 표가 나야 된다고 해서 서감 선생님이 보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빼는 소리, 뜨는 소리, 흔드는 소리만 하고 1강을 마치고 2강부터 본격적으로 평시조를 할게요. 자, 빼는 소리. 빼는 소리는 쭉 그냥 일직선으로 뻗는 소리죠. 그걸 아, 에, 이, 오, 우로 입모양을, 항상 입모양을 보고, 멀리서도 소리가 작으면 입모양을 보고도 알 수가 있고 심사를 새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세요. 아는 아, 그렇지만 여창가곡에서는 아는 아 이렇게 입모양을 있는 대로 부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옛날부터 조신해야 되는 여창가곡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음악으로 이렇게 해도 크게 안 벌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조에서는 아는 아대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발성이기 때문에 야무지게 이 모양을 해주세요. 이 모양은 소리부터 멈추세요. 같이 멈춰버리면 비읍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받침이. 그래서 끝에 문형이 아로 끝나야 되는데 아를 안 끝나고 박에서 소리를 멈춰버리면 소리하고 박하고 같이 멈춰버리면 그거 맞춘다고 하면은 압이 된단 말이에요. 압.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멈추고 조금 그 모양 이 모양이 아로 딱 있다가 1초라도 조금이라도 있다가 다물고 숨을 쉬세요.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도 텔레비전을 보든지 하면서도 내가 즐기는 음악이니까 우리 정가는
내가 즐기는 음악이고 내가 좋은 거,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폐활량이 처음에는 아가 이만큼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다 보면 점점 길어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뻗는 소리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위에 이래 있는 거 전성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양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음량이 이렇게 다 우리가 다 조화가 돼 갖고 하지만은 우리 음이라는 거는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그림자도 햇빛 속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음은 감춘다. 양현 음장, 양은 드러나고 음은 감춘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마이크 테스트 할 때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렇게 하듯이 를 한 15번을 해봅니다. 자, 자, 우리 소리는 항상 숙여서 뗍니다. 아리랑도 아리랑 안 하잖아요. 아리랑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소리는 거기가 끝이 내려옵니다. 끝에 올라가는 부분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숙여서 뗀다는 거. 자, 애를 해봅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성 부분은 조금 천천히 해주시는데 요성 흔드는 부분은 요 밑에 부분이죠. 요 부분은 선을 물고 있는데 좀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일종의 가요에서 바이브레이션 꿀렁꿀렁 목이 꿀렁꿀렁 하죠. 물론 전성 부분에도 목이 꿀렁꿀렁 합니다. 그 부분은 천천히 꿀렁꿀렁이고 요거는 빨리 꿀렁꿀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소리가 밖으로 다 나와야 돼. 빠지면 안 됩니다. 소리가 다 밖으로.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은 길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나중에 박자에서 한 박에 한 5, 6번이 들어간다 하면은 7, 8번도 나중에 호흡이 안 가쁘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할 때는 길게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천천히 하면서 이게 나중에 나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왜든지 여러분들이 길게 하는 습관들이지만은 나중에 본선에 이렇게 본 게임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빼는 소리하고 뜨는 소리하고 흔드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다음 시간부터는 평시조 제가 춘강이를 내놨습니다. 춘강이 이거를 한번 이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춘광이
여기 초장까지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 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은 제가 또 편집하는 데서 좀 고생이 되니까 요 정도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거 초장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박도 항상 선박후창입니다. 박이 뒤에 가면 안 돼요. 박이 1초라도 먼저 딱 때리고 여러분들도 노래를 부를 때 하는 습관을 들여서 박을 먼저 치고 노래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는 큰 공부가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제1강, 제가 유튜브를 이제 찍는 영상 목적하고 또 이제 기본 창법 중에 빼는 소리, 뜨는 소리, 흔드는 소리, 이 시구조가 왜 서감제냐, 이 정도는 제가 1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때 좋은 소리가 있으면 한 번씩 상식을 알려드리고, 오늘 수업은 제1강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2강 평시조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소리를 배울 때 서감제 시조는 민요 판소리와 다르게 윤례를 알고 불러야 되고 창법대로 불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요 판소리처럼 무작정 선생님 따라서 부르면은 엉터리 시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대로 알고 가리키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따라 불러라든지 여러분들이 물었을 때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조가 좀 엉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 수업을 통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저거는 왜 저기 샵하고 사가 무슨 뜻이지, 아니면 선일후삼이 뭐지, 왜 저 소리를 내지 하는 정도를 이제 아시게끔 척척박사가 시조창에 대해서 되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문화재 격을 높이기 위해서 서감제 시조를 모르는 문화재 선생님을 초청할 수도 있고 교수님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그쪽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분들도 제게 시조를 뭐 배우러 오겠습니까?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심사를 볼 때 자기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심사를 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이 실력대로 채점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나 문화재 선생님들이 서감제 시조를 하지 않더라도 제 강의를 통해서 서감제 시조를 제대로 좀 아시고 심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춘강이 90일인데 꽃볼 날이 몇 날이며 요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춘강이 90일인데가 1구라 했어요. 그러면은 시조를 먼저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춘광이 90일인데 꽃볼 날이 몇 날이며 인생이 100년인데 소년 행락이 몇 해일런고, 아마도 화장춘 인장수는 도양난인가 하노라. 시조는 조금 감정을 넣어서 낭송을 하면 조금 더 멋이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오늘 배울 거는 춘광이 90일인데 여기 첫 부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조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오박입니다. 오박. 자, 우리 시조는 장단이 국거리 장단, 세마치 장단처럼 장단이라 안 하고 박을 해서 58박이라고 합니다. 여창 가곡이나 남창 가곡 같은 데는 10박도 있고 16박도 있어요. 그 16박은 11박 5박으로 돼 있고 또 10박은 7박 3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8박으로 돼 있어요. 시조창 박은 58박입니다. 장단이. 그래서 여기서 5개까지는 여기도 5개까지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박이죠. 그래서 58박인데 여기 점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박이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 자, 동그라미에 이 크게 가운데 채가 있어요. 자, 이게 채입니다. 그죠? 이게 채. 오른쪽 채고. 자, 이거는 쿵입니다. 자, 쿵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어 깜빡 잊어버렸네요. 이 쿵입니다. 그죠? 쿵. 자, 쿵이고. 그래서 같이 치라고 합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합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판소리를 할 때 고수들이 이제 북잔단을 칠 때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우리 시조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선생님한테 전라도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박을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간다 해서 선생님 박을 합이면 이렇게 치야 되지 딱쿵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 그래요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 그리 되면은 딱쿵이라고 표를 해야 되지 합이라고 표를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합은 동시에 같이 치라고 합이 됩니다. 자, 우리 박은 정가하기 때문에 박도 깨끗해야 됩니다. 뭐 다 장가락이 드드득득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장단은 표가 없는 거는 찝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찝어주라는 거. 자, 장구가 안 보이는데 장구가 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찝어주라.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들지 말고 소리 안 나게.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크게 소리를 쿵 소리를 내지 말고 살짝 예쁘게 찝어줍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또 저기 오시면은 전문적으로 또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을 칠 때 이 지금 장구가 안 보이지만 손은 장구에서 이만큼 손을 한 30cm 올려서 딱 치줍니다. 그리고 쿵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동그라미하고 이 동그라미하고 여기 동그라미 작죠? 그래서 큰 동그라미는 손을 들고 쿵을 해주고 합도 마찬가지로 손을 다 채는 항상 장구 이 변죽에서 올려서 딱 해줍니다. 장구 채는 항상 그 옆에서 탁 치주는 게 아니고 항상 올려서 치줍니다. 그래서 장구를 이 장단을 맞추면은 자꾸 치면 팔이 여가 아프고 여가 또 우리 아이 멍울이 딱 져요. 정상적으로 딱 치주면은. 그래서 이 장구 장단도 시조 장단이 아무나 치는 게 아니네. 아무나 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친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장단을 왜 저렇게 치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자기들이 스스로 안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채는 무조건 장구에서 이 장구 변죽에서 30cm 정도 한 30 정도 되겠네요. 올려서 칩니다. 그 합은 항상 올려서 치고 방금 짚는 거는 살짝 집어주는 거 집어주고 그리고 채는 항상 올리라 했어요. 채는 올려주고 콩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7번째는 실선 동그란 거로 있고 채가 있어요. 그러면은 채는 올려주라 했어요. 채는 올려주면서 이 콩은 그렇게까지 높이 안 올리도 된다는 거죠. 그냥 장구 가까이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끝박, 팔박, 그죠? 팔박도 살짝 장구 위에까지 안 올리도 주변에서 살짝 쿵 소리 나게 살짝 해주면 됩니다. 요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이것과 또 시간을 길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가 하면은 요 충가, 자, 제가 좀 뒤로 가서 자, 충가 하면 요까지 뺍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이 샵사가 있어요. 샵사락 하는 거는 우리는
육률, 육려라 해갖고 12율려가 있습니다. 12율려. 그 12율려는 황종, 대려, 태주, 고선, 뭐 협종 이래갖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도레미파솔라시는 7음계입니다. 그죠? 서양 음계는 그 7음계인데 우리는 더 세밀하게 도와 레 사이에 조금 도보다 원도보다 조금 높고 레보다 조금 낮은 그러니까 도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음은 12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음량으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6개는 육률록 하는 거는 양이라는 거고 육려락 하는 거는 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도 지금 이렇게 이론상으로 너무 길게 가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시조를 배우고 싶은데 이론상으로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또 그 정도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수업을 또 할 때는 또 세밀하게 칠판에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샵이라 하는 거는 반음 높임, 그죠? 플랫은 반음 내림인데, 그래서 우리는 시조창에서는 샵하고 율려, 유빈중려라 한 거 샵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 앞에 샵은 사보다 반음이 높고, 오하고 오 위에 삽이 있으면은 오보다 반음 높은 오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1 위에 또 샵이 있으면 1보다 높은 1이 황종이라고 그럽니다. 1이 황종이면은 황종보다 높은 거는 대려라 그럽니다. 대려. 그리고 또 사락하는 거는 1, 2, 3, 4 우리가 1, 2, 3, 4, 5, 6, 7까지 있으면은 그걸 숫자로 봤을 때 지금 4로 해놨으면 4하고 앞에 샵이 있는 건 4보다 하는 반음 높은 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우리 음으로 율명으로 부를 때는 유빈중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빈중려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이 이 정간보에 다 쓸락하면 안 되고 유빈중려 두 자씩 다 쓸락하면 이 악보상에 차지하는 게 그죠? 이 복잡하니까 앞 뒷글자는 빼고 앞 글자만 가지고 유중이라고 합니다. 유중. 자, 그래서 샤 4번 유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2에서 샤 4, 1이 있습니다. 4, 1이 있는 거는 4에서 1로 내리라 하는 거예요. 4에서 1로 내리라. 그러면 1이라 하는 거는 방금 제가 황종이라 그랬습니다. 황종.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황종하고 4는 중려. 4 앞에 샵 있는 거는 유빈. 지금은 요 앞에 한 줄에서 요 8바까지 있는 거는 자, 황종하고 중려하고 유빈이라 하는 거. 그걸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충과 하는데 충광. 광은 동그라미 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한 박, 두 박, 세 박 끄트머리에 있어요. 세 박하고 네 박하고 붙어가 있는데 충과. 과는 과 이래야지. 가 하면 안 됩니다. 충과 이래야 되지. 그래서 유빈중료로 되어 있으니까 충과 빼줘야 돼요. 충과 이렇게 하지. 자, 충과해서 세 번째 박을 쳤을 때 전성을 해주는데 전성하기 전에 우리는 자, 한 박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박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박 안에서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 그 3분박이라 그래요. 들박, 쉴박, 날박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창법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끄트머리 와갖고 흔들어 주라. 이 표시하고 T자 있죠. 7자. 한문으로 보면 7자고 영어로 보면 T로 보이잖아요. 이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데 준비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준비음이에요. 자, 우리가 뛰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준비하면은 일단 워밍업 같은 거 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내가 전성으로 떨기 전에 조금 껄렁껄렁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쿵을 치고 채를 세 번째 채를 치려고 손을 들었을 때 약간 약간 흔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채를 딱 치자 전성으로 떨어줍니다. 뜬다 흔든다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으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춘광 자, 4층에서 여러분들이 1층으로 물건을 툭 떨어뜨리면 쿵 때리고 당당당당당당 굴러가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소리를 할 때 우리 이게 서감제 시조의 묘미입니다. 4층에서 1층으로 탁 폭포수가 저 높은 곳에서 물줄기를 하나 탁 바위에 탁 때릴 때는 굵은 게 탁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동동동동 가듯이 그 폭포수에 떨어지는 그 멋. 그런 멋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춘광 한 번 더. 춘광 자, 요렇게 해서 자 했을 때 여기를 우리가 다른 부분은 하는데 여기서는 이랍니다. 요 부분하고 요는 요 없잖아. 그죠? 여기는 서사형이라 하고, 그 다음 제일 평시조 첫 오박만 서사형이고 나머지는 다 서정형으로 빨리 뗍니다. 빨리 위에서 폭포수가 탁 떨어지듯이 이라고 평시조에서 첫 오박은 하고 하고 다르죠. 들어도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춘광이 항상 평시조 모든 첫 오박은 서사형으로 해라. 춘광 이렇게 해서 위에 떠는 거하고 밑에 흔드는 부분이 속도감이 다르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심사를 나중에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 세밀하게 해서 정말 우리 서감제 시조가 바르게 전성이 되어야 됩니다. 얼렁뚱땅하게 뭐 되고 안 되면은 문화재가 되고 싶어도 못 돼요. 전국에 거의 엉터리로 부는데도 전성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배워주세요. 그 다음에 90일인데 할 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92 여기는 제가 우자를 하나 써놨죠. 자, 90인데 1, 4, 샵 4라 되어 있어요. 4개, 숫자가 4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4개가 되어 있는데 글자는 12, 글자가 9, 12 이렇게 세자로 되어 있으면은 4는 우를 같은 모음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이가 있고 샵 4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2개인데 글자는 하나만 되어 있으면 글자 같은 모음을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여기 서감제 창법이고 아마 서감제에서 다른 예를 들어 향제가 나가가지고 문화재를 된 사람들도 거의가 서감제 시조 창법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서감 선생님이 전국에 서감제 시조를 퍼뜨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향제도 자기 지역에서 이제 좀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고 했던 거지 그 전에는 없어요. 거기가 네포째 문화재가 된 연도를 보더랬지 영재가 문화재가 됐든지 간에 우리 서감제 시조가 이 나오고 나서부터 각 지역의 향제다 해가지고 문화재 됐지 그전에는 없습니다. 우리 서감 선생님은 알고 보면 굉장히 참말로 세종대왕 못지않은 분입니다. 우리 이 악보에 있어서 정가의 세종대왕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저 최종민 교수님이 서감쌤을 굉장히 존경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저희 대구 대회에서도 이제 사회로 오시고 이렇게 강의도 하셨는데 중간에
굉장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 보면은 우리 서감 선생님은 살아있는 세종대왕이다 하고 그랬었어요. 이 정가에는 굉장히 선생님 깊이가 있습니다. 자, 90일인데 할 때는 요게 F가 있고 요가 T가 있어요. T라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흔든다. T는 흔든 음을 약간 여줘라. 그런 음이기 때문에 T가 있는 거는 소리를 약간 흔들어주는 그 멋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식임새라 하는 거죠. 식임새. 우리가 아까 발성법에서 빼는 소리, 뜨는 소리, 흔드는 소리. 그게 소리의 멋이거든요. 그 멋은 식임새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리의 중간에 얼씨구 좋다, 막 이렇게 흥을 돋구는 거는 추임새라 그럽니다. 판소리에서 많이 나오죠. 자, 90이 할 때, 92. 자, 여기서 1, 4, 샵 3, 5, 12 이래야 돼요. 충과 12 같습니다. 그죠? 샵사락하는 음은 어떤 샵사든지 글자든지 간에 샵사가 있는 거는 충과 12 똑같다는 겁니다. 글자가 다르다 뿐이지 창법은 같으니까 내가 이 부분은 뭐지 하면 앞에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은 부르기가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글자를 4개가 되면은 92 92 12 12 이렇게 딱 글자를 갖다가 야무지게 붙이는 게 아니고 12 소리 나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92 91 리얼이 그죠? 요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중간에 쉼표가 있으면은 91 리얼을 붙여놓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중간에 쉼표가 없기 때문에 리얼하고 이형하고 붙으면은 리 발음이 납니다. 그죠? 그래 91인데 이러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렇듯이 중간에 쉼표가 없기 때문에 91 리 그러니까 이형이 리얼이 붙었기 때문에 리이가 됩니다. 글자가 유빈중력이기 때문에 글자를 2개 만들었죠. 뭐 리이 이렇게 됩니다. 충과 리이 12 똑같은 그런 겁니다. 유빈중력. 자, 92 리인데 항상 여기에 팔박에 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소리가 쿵 치기 전에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쿵 소리를 듣고 내 소리가 쿵 소리 뒤에 끝나야 되지, 내 소리가 쿵 전에 끝나면 그 박은 빼먹은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쿵 소리 듣고 내 소리를 끝을 내세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간에 그죠? 요만큼은 충분히 쉬라 하는 겁니다. 자, 91인데 자, 여기에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옛날 책이고 그런데 요는 이제 쏟는 부분이 없는데 우선은 요렇게 여러분들 이제 쏟는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그건 또 다른 시조에서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에는 없네요. 자, 충강이 90일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광이 90일인데 8박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도 끝부분에, 그죠? 자, 작은 합박을 치고 콩을 치기 전부터 조금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배우다 보면은 배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배움이라는 거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54살 돼서 대학교를 갔고, 이 시조를 발전시키고, 제가 참, 한 단체의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전성을 위해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열심히 서감제 시조창에 대한 그 애착, 열정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자, 중강이 90일인데 항상 박치고 노래하는 습관, 무릎을 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장단을 먼저 선박후창이라 하는 거, 예,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고 또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충광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선이 있고 선이 밑에 선이 하나 더 있다. 요 옆에 점이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이지? 예, 시조를 모르는 분들이 이제 느닷없이 이거 유튜브를 돌리다가 이거 뭐지 하고 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선을 꺼놓고 그 밑에 선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까 선 하나가 있다는 건 다음 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말로만 해볼게요. 자, 선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선이 하나 있다. 그리고 여기 점이 있다는 거는 앞에 선이 있으면은 선일 후 3이라고 합니다. 선일 후 3. 그런데 우리 서감 선생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밑에 선을 꺼놓고 여기 점이 있는 거는 만약에 내가 선을 빼먹었다 이러면은, 아니면 점을 빼먹었다 하든지 간에 두 가지를 똑같이 선일 후 3 표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 점이 뒤에 사옆에 점이 있으면은 선일 후 3점이고, 만약에 선삼 후일이다 하면은 요 앞에 점이 있고 선은 뒤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일 후 3표는 선 위에 선이 똑같이 있고 밑에 선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있는 거는 선일 후 3. 그거는 앞에 글자를 빨리 갖다 붙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뒤에 선이 있잖아. 그죠? 뒤에 선이 있으면 이거는 선삼후일. 이거를 9, 5, 12, 50을 빨리 붙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요까지 오늘 시간이 잘 가죠. 요까지 5, 8박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강을. 충광이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2강, 오늘 이제 충강이 90일인데 2강 수업, 평시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강에는 또 앞에 거 복습하고 다음 부분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들어오셔서 애청해 주세요. 수업이라 하는 거는 앞에 것도 반복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배운 것도 한번 복습을 하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충광이 90일인데 자,
충광이 일인데 꽃볼날 이면날이 자, 꽃볼날이 오늘 할 차례입니다죠. 충광이 90일인데 한번 충광이 자, 여기서 90일인데에서 90일까지 되는데 이가 글자가 한자죠. 그 밑에는 유빈중녀, 샵사가 유빈중녀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감제 시조는 유빈중녀다 이러면은 이가 글자가 한자만 있으면 글자 한자를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글자가 두 자가 돼야 되지 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라도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90일이 하나를 더 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제창법입니다. 이거를 완제창법인 줄 모르고 우리는 받아들여서 배웠지만은 그 이후에 제가 선생님한테 저는 항상 선생님들이 딱 있으면 일단은 이 볼을 들고 이 책을 시조책을 들고 항상 대회 때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김연경이는 시조를 이론으로 배운다 했어요. 노래 분명히 창인데 창으로 안 배우고 이론을 배워. 이론을 먼저 배웠다는 얘기죠. 저는 이론을 같이 딱딱 짚어가면서 이 소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까 하고 확인을 한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글자를 하나를 모음을 하나 더 해주라 했는데 이 하면 이가 있고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팔만대장이나 사슬 시조 중에서 완제 시조를 배웠어요. 그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완제 창법이 아닙니까 하니까 완제 창법이에요. 서감제 시조를 가리키면서 평시조에 이런 글자가 한 개 있고 유빈중녀가 있는 부분에 창법을 그렇게 가리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짚었고 지금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서 시조 강의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가르쳐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전국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조창 강의를 하고 평시조를 강의하고 또 사슬시조를 강의를 하면서 이 접는 소리, 이거는 완제 시조의 창법은 접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걸 접는 소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하나를 더 이으면서 이거를 접는 소리예요. 이거 접는 창법을 이거를
우리 병시조나 완제시조를 창법을 은연중에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은연중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배우려고 그러면은 접는 소리, 우리 서감제 시조는 그 창법이 아닙니다. 그냥 91인데 하면 글자 한자면은 유빈중려가 있다 하면 한자만 더, 모음을 한자만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더 들어갈 게 아닙니다. 이걸 야무지게 아셔야 되고, 이게 그래서 서감제를 창법을 악보를 보고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책을 보고 윤료를 보고 선생한테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생도 강의할 때, 전국에 모아놓고 강의할 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게 그냥 우리 서감제 유빈중려 거기 그러구나 하고 알았는데, 병시조를 완제 창법식으로 가르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지금 잘못되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선생님, 서감 선생님하고 광주 선생님한테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91이 이거지. 아닙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1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런 모든 부분, 병시조라든지 모든 우리 서감제 시조는 유빈중려 부분에 글자가 한자 있으면 한자만 더 모음을 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인데 우리가 글자 쓰는 거는 91인데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소리를 글자를 읽을 때라든지 노래를 할 때는 91인데 리얼이 영하고부터 리얼이 발음이 돼가 91인데 앞에 리얼은 생략이 되는 거죠. 10 앞 밑에 시읒하고 시읒하고 시 밑에 10하고 201 이 밑에 리얼은 생략이 돼가 2영하고 91인데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연음 법칙이라 해서 소리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발음이 되니까 91 해갖고 1 리얼을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려고 하면은 쉼표가 있을 때 91 하고 쉼표가 다 이하고 인대하고 1하고 사이에 쉼표가 있으면 91 하고 이렇게 가지만은 이 쉼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1인데 요렇게 조용하게 끊어주고 마지막 팔박 쪽에서는 쿵을 하고 나서 소리를 끊어줘라. 항상 박을 친 후에 노래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혼자서 할 때도 박을 치고 해라. 근데 이제 선박구창이라 해갖고 사람들이 선박구창이라 하는 말을 선체후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합이에요. 합은 분명히 같이 치주는 게 합이지. 체가 이거 체 아닙니까? 선체후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짝쿵이 아니고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양오행에 있어서 오른손은 양에 의하고 체를 양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체후궁이라 하는 거는 양을 음이 마중 나간다 해갖고 선체후궁이라는 의미지 박을 그렇게 치라는 게 아닙니다. 뜻을 잘 알고 항상 선박구창이에요. 합은 합이고 합을 이리 치면서 합하고 나서 노래가 이제 또 노래를 이 박 자체가 간격 아닙니까? 그 사람의 박자 간격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또 선체후궁이라는 거는 체는 양이고 음이기 때문에 양을 음이 마중 간다 이런 의미지 그걸 박을 그렇게 치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박은 합 같이 딱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항상 그래서 노래를 할 때도 박 딱 치놓고 노래하는 습관. 그 다음 박도 치놓고 노래 나오는 습관. 이렇게 혼자 할 때도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걸 노래 어느 누가 노래를 해도 내가 박을 알고 박을 리드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꽃볼 날 꽃보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약간 흔들어 주는 거. 요 T자 있죠. 샵하고 사이에 T가 있는데 아유 또 자, 샵하고 사이에 T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이거를 무슨 표시라 하나 하면은 종속이라 그럽니다. 종속. 자, 이 종속. 이 표시는 자, 여러분들이 자, 샵 4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표시, 그죠? 자, 이 표시가 있는 거는 종속이라 그럽니다. 종속. 종속은 뭐예요? 우리 주종관계, 종속관계 하죠. 예, 종속.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꽃 한자지만은 치읓하고 이렇게 있는데 꽃 하는 거를 2자로 나눈다는 거예요. 꽃 이렇게 2자로 나눠서 하는데 그걸 빨리 꽃 이렇게 꽃보 요거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꽃보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항상 여러분들이 이 시조를 이제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요렇게 시조보를 자기들이 준비를 해갖고 앞에 놓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배우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운다는 것도 또 즐겁고, 저도 54살에 또 대학교를 가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거는 참 즐거워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고 뭘 하나도 어찌 버릴 게 없거든요. 그래 배우면 좋은 거니까 이것도 그냥 내가 미녀처럼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거는 악보를 보고 우리가 정간보, 세종장이 만든 정간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정간보 충강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우기 쉽게 서감 선생님이 선율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우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다. 해외 교민들한테도. 그래서 외국에서도 누가 배우더라도 따라 부르라 그러면은 그 목 흉내를 내려고 하면은 이러지만은 개인 교습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이론으로 어느 정도 이 볼을 볼 줄 알고 하면은 이렇게 배워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서 야무지게 배워서 해야 올바른 전승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런갑다 하고 따라가고 따라 부르고 하면은 이유도 그 왜 이 악보에 대한 뜻을 모르고 무조건 따라하면서 보기는 보되 뜻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유빈중녀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로 배웠으면 그냥 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샵 4 2개면 글자도 2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치상으로.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꽃보 이렇게. 자, 나도 처음부터 전성, 중간에 그 약간의 준비음도 없이 바로 떨어주고, 그래서 여기는 각일이라는데 끝이 올라가잖아요.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아리랑도 아리랑 하지, 아리랑 이래 안 하잖아요.
끝이 올라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거는 처음 우리 배우는 이론상으로는 다 끝이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뭐 노래 가요라든지 모든 게 끝이 올라가면 이상하죠. 근데 이 부분하고 두 부분 요게 제가 이 빨간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있죠. 요렇게 요 부분들은 끝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12율명이 있다 그랬죠. 12율명이 있는데 그 율명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하기를 음과 양이 있다 했어요. 음과 양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죠? 음과 양이 있는 부분에서 자, 여기 샵하고 1이 있어요. 그러면 샵하고 1이 있습니다. 이제 황종대려랍니다. 샵하고 1은 황종대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황종하고 대려하고 또 유빈하고 중려 요 네 개만 우선은 알고 계세요. 샵하고 4는 4 앞에 샵은 유빈, 그 다음에 4는 중려, 또 1 앞에 샵은 대려, 1은 황종입니다. 그래서 대려 황종으로 되어 있는데 황종은 양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자 짝꿍이 있다 했죠. 12율려가 있습니다. 그죠? 12율명이 요렇게 있어요. 그럼 요 율명 중에서 여러분들 6개는 율이고 6개는 려란 얘기예요. 음양, 양음으로 되어 있죠. 그죠? 남자, 여자,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황종은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그러면 대려는 음이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1분의 샵이 되어 있으면은 황종분의 대려란 얘기죠. 그죠? 그럼 대려는 음이란 얘기잖아요. 음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서감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이 글자 선율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저기 서감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 시조계의 정가계의 세종대왕이에요. 국악보도 만들었고요. 국악보를 만들고 전주는 국악원도 우리 선생님이 중심이 돼갖고 다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음으로 시작해 양으로 끝났기 때문에 끝이 양이니까 올라가 있다. 그렇게 저도 또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요. 이렇게 1, 2, 3, 4, 5, 6 해갖고 4, 5, 6은 샵이죠. 요 4, 5, 6 밑에는 샵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줄 한 줄, 밑에 줄 한 줄에 섞어서 음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빈중력 하면 뭐예요? 유빈은 뭐예요? 지금 유빈은 양이고 중려는 뭐예요? 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만든 짝꿍이 여기 이렇게 짝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장은 몇 개, 중장은 몇 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또 음량을 맞춰보면은 짝꿍을 맞춰보면은 그렇게 개수가 나올 거예요. 한두 개 오차가 있어도 책에 있는 모든 책을 제가 여기 한 권을 다 그렇게 짝꿍을 한번 세하려 보니까 거의가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꽃볼날 할 때 끝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꽃보, 자, 꽃에서 유빈중려를 종속으로, 종속이라 하는 거는 속해 있다, 빨리 붙여라 이러는 거고, 만약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대속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법, 대속법이 있는데, 대속법은 그냥 한자 한자 야무지게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치읓을 빨리 꼬에다 붙이라는 거. 꽃보, 꽃보, 올라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박도 여러분들이 꽃보 콩을 치고 네 번째 콩을 치고 채는 항상 들어주라 했잖아요. 채는 들어주는데 채를 치기 위해서 일단 채를 들었을 때, 치기 전에 들었을 때 약간 흔들어 주기 시작해서 채를 치고 흔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오올라아 오올라아 이렇게 됩니다. 글자가 뭡니까? 대려황종이니까 글자는 나가 한자면은 글자를 한자 더 모음을 이어주라 했죠. 그러면 아가 하나 더 와야죠. 그죠? 이거 여기서는
안 가르쳤어요. 전라도 선생이. 안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빈중녀나 대려황종이나 숫자가 2개면은 그 모음을 2개, 글자가 2개라는 거지 3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창법을 가미를 시켜가 은연중에 그 자기 지역의 그 창법으로 시조를 약간 퍼뜨린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분명히 선생님한테 가서 다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책에 이 시조에 대해서 이론상으로 좀 빠삭하다 하는 거는 양산의 선생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본 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꼈죠. 자기들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질문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체면을 생각해서 그래도 좀 안닥하는 선생들, 그리고 서감 선생님이나 강주 쌤이나 또 우리 여 선생이나 뭐 조금 아는 사람이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서감쌤한테 내가 선생님 저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맞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꽃볼날 했고, 자, 일학하는 거는 유빈중녀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자, 똑같이 유빈중녀의 위아래 점이 없는 거는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평음입니다. 평음. 그죠? 평음이고, 자, 유빈중녀 밑에 점이 밑에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리가 탁하고, 공기가 탁하고, 막걸리 탁주라 그러죠. 그죠? 그 탁음이 나오는 거는 탁성이라 그럽니다. 탁성. 그러면 똑같은 유빈중녀 그 서대 탁자를 앞에 하나 이어서 탁유빈 탁중녀라 그럽니다. 알겠죠? 그럼 반대로 위에 샵하고 중녀, 유빈중녀 밑에 위에 글자에 샵사 위에 점이 있다. 그러면은 소리가 맑겠죠. 음이 높을수록 맑은 음이 고음이 나오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소리는 맑을 청. 그래서 청유빈, 청중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청유빈, 청중녀 같은 경우는 지름할 때 많이 나옵니다. 지름할 때. 그래서 여기는 자 우리가 자 아래 우물가에 가갖고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보일 때 아니면 삽을 가지고 땅을 펄 때 그러면 어떻게 삽을 가지고 땅을 풀 때는 땅에 흙을 갖다 이럴 때 돌을 때는 쿡 찍어갖고 턱 끌어올리지 그냥 살짝 하면 삽이 이리 찍어도 땅이 뭐 삽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푹 찍어서 끌어올린다는 느낌. 두레박을 우물가에 푹 던질 때도 빈 우물 두레박에 물을 조금 당기게 해갖고 이렇게 젖어야 또 물이 당길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런 이치로 푹 할 때 두레박도 처음에는 세게 팍 던져가 약간 물이 당기게끔 하고 또 헐렁헐렁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지 물 담그듯이 푹 그냥 힘차게 푹 찌른다는 느낌 밑으로 지하로 최하 밑으로.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탁음 하고 쉼표가 없어요. 꽃볼 날 하여서 쉼표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또 쉼표가 없죠. 그죠? 여기서 춤을 충분히 쉬주고 할 때 이 음에서 일이 뭡니까? 황종. 그 다음에 몇 날이면 보면 뭐예요? 황종이죠. 똑같은 음으로 몇 이렇게. 자 여기서 1, 4, 샵 4가 나왔어요. 1, 4, 샵 4. 그러면은 1, 4, 샵 4는 황종, 중녀, 유빈, 중녀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몇 날 할 말, 그걸 보면은 받침까지 세면은 3개잖아요. 그러면 몇 날, 그러면 1, 4면은 몇에서 하면 몸이 발음이 따라오죠. 여가 아니고 하면 다 나오죠. 그러면은 4는 어라는 어가 하나 더 있다는 게 몇 날, 알겠죠? 치읓이 샵이고 나가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묘가 글자가 일이 황종이고 사는 글자가 없는데 제가 모음을 하나 더 열어 했죠. 어예요. 며, 언나, 언나. 치으시니까 샵이니까 언나, 충과. 알겠죠? 언나, 이며 자 여기서도 면나 채를 치려고 올렸을 때 이며 요렇게 자 여기도 1사샵사죠. 그러면은 글자는 여기 와서 몇 날이며 해갖고 이래 왔어요. 와가지고 이며 이래 돼. 1사가 이가 1이고 사는 이가 되고 이가 하나 들어가겠죠. 이며 이며 항상 면아 그 중요 앞에서 샵이 있으면은 그거는 악센트를 조금 더 해갖고 음을 올려야 되니까 면나 이며 요런 식으로 요 해서 이제 중장 초장까지 했네요. 그래서 박을 칠 때는 항상 채는 들어주고 치되 쿵은 짚는 쿵도 있고 올려서 가는 쿵도 있고 그래서 항상 소리를 박을 치고 노래하는 습관. 자, 한 번 더. 자, 꽃볼날 뽀뽀올날 오늘은 이제 초장까지 하고 마치고 또 다음 4강에서 우리가 또 인생은 100년인데 소년행락이 몇 헬런고 배울 거 한번 불러봅시다. 인생이 100년 인데 소녀 엘런고
상수는 고영론인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인생이 100년인데 하는 거 또 도둑숨하고 이렇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